미시간주의 판사는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를 2024년 주 투표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수정헌법 제14조의 항쟁 금지를 사용하려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별도로 미시간주의 국무장관이 전 대통령의 공직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미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선서한 사람은 항쟁을 한 경우 공직에서 금지된다는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주법에 따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판결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024년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중대한 승리를 기념하는데,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 서당을 공격하여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요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습니다. 지난주 미네소타 대법원은 트럼프에 대한 관련 헌법적 도전을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반트럼프 도전이 이번 주말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콜로라도 주에 계류 중입니다. 면밀하게 관찰된 이 사건들의 초기 판결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시간주 사건에 연루된 진보 옹호 단체는 화요일 즉각 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주 대법원이 개입하여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선서한 미국 공무원들이 항쟁을 한 경우 미래 공직에서 금지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금지를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1919년 이후 2번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도전을 장밋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들은 좌파 옹호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초당적인 일련의 법률학자들과 전직 법률가들은 트럼프를 공직에서 박탈하려는 시도를 지지했습니다. 일부 사건은 자금이 풍부한 옹호 단체에 의해 제기되었고, 다른 사건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자들이나 우려하는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직 트럼프를 투표에서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주요 공화당 예비 투표에서 트럼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시간과 미네소타의 판결은 2024년 11월 총선에서의 트럼프의 자격과 관련된 미래의 도전에 대한 문을 열어뒀습니다. 미시간 청구법원의 제임스 레드포드 판사는 화요일 결정에서 2021년 1월 6일에 발만해서 트럼프의 역할과 그것이 헌법적으로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회에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사법부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질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주법에 따라 선거관리들이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여 트럼프의 자격을 조사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자격을 박탈하는 법원은 그 결정을 전국의 모든 주에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떼어냈을 것입니다. 레드포드는 글을 썼습니다. 두 건의 사건은 미시간 투표에서 트럼프를 막기 위해 제기된 소송과 트럼프가 투표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제기한 반소입니다. 레드포드는 지난 주 3건의 판결에서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후속인 주줄린 펜슨 미시간주 장관은 월요일 트럼프를 포함한 올버린 주 2024년 대통령 예비선거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법은 벤슨이 선거운동의 언론 보도에 기초하여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요구했고, 그녀는 이것이 법원 명령을 금지하는 마지막 명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트럼프를 자격을 박탈할 적절한 시기라는 반트럼프 도전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판사는 선거 주기에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아직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정짓지 못했고 2024년 총선거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당선되고 나서 그가 복무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소송에 직면하더라도, 이번 수정헌법은 만약 대통령 당선자가 더 이상 복무할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에 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헌법에 제공된 과정이고, 결과가 완전히 모순될 수 있고, 다양한 주 항소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심기 이상의 개별 재판을 잠재적으로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레드포드는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 선거운동은 이 결정을 축하했고 이는 그가 2016년에 수행했지만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중추적인 걱정지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는 미시간 판결이 미네소타와 뉴햄프셔에서 비슷한 승리를 거둔 후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사건들은 미시간 판사가 화요일 발표한 의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들은 모두 법정으로 선거를 넘기고 미국인들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부정하려는 바이든 선거 캠페인의 감시를 받는 동맹들에 의해 조직된 비형법적인 좌파 현상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졌습니다. 라고 트럼프 선거운동 대변인 스티븐 청은 말했습니다. 두 주의 유권자들을 대표하여 미시간과 미네소타 사건을 제기한 지지 단체인 사람들을 위한 자유 발언은 성명서에서 판사를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레드포드가 수정헌법 14조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회의 역할에 대해 순회할 수 없는 이론을 채택했다고 말했고 그가 인용한 뉴햄프셔 판결이 우선 적용되지 않은 사건들에 의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시간 대법원은 이심하게 근거가 없는 하급심을 뒤집어야 합니다. 어리의 항소가 보류되는 동안 재판법원의 결정은 다른 어떤 법원에도 구속력이 없으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우리의 현재 및 계획된 법적 조치를 계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 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